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모더나사가 이달 계약 물량인 백신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험실 사정으로 인해 해외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고했던 모더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모더나사는 이달 계약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에 대표단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사와는 고위급 회담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또 실무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도 파견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확약을 받고자 합니다. 백신 수급이 엉클어지면서 접종 계획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1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맞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접종 간격이 6주로 연장됐습니다. 50대 일반인과 지자체 우선 접종자, 40대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단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은 원래대로 3주, 기타 대입 수험생 등은 4주로 접종 간격이 유지되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은 개학 전에 접종을 할 수 있게 5주로 변경됩니다. 델타 변이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접종 완료도 중요하지만 또 입원이나 중증 예방을 위해서 1차 접종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18살에서 49살 연령층의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생일이 9로 끝나는 사람이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됐고요. 완료난 병원들이 좀 많아서 그냥 빨리 한 게 잘 한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오후 8시부터는 생일이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 인증을 우선 거친 뒤 예약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고 온라인 대리 예약은 금지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2학기부터는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 발표 내용 김혜주 기자가 전합니다. 개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학교에 가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학교 생활이 조금이라도 할 텐데 장기간의 원격 수업으로 바뀐 생활 습관도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한 학력 결손 등을 막기 위해 2학기엔 등교 수업이 더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학교는 1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3을 빼고 1개 학년이 추가로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의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사실상 전 학년 등교가 가능합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 고3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매일 등교해도 됩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등교 수업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학생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과 지역사회 감염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은 반면 학교를 통한 감염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근거입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 4주를 학교와 학원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미 국방부가 전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만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이 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전 군에 전달한 지침에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 혹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을 정식 승인하는 즉시 백신 의무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be developing policies to comply with the president's direction that the unvaccinated will have to be subjected to certain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군 비율은 60%가 좀 넘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 접종 정체에 당초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던 군까지 백신 의무화를 확대 적용한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국경 개방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가 이번 주부터 미국과의 국경을 개방했는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백신 접종자로만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It was beautiful. It's been 17 months I haven't been in Montreal, and I come in 10 times a year to Montreal. 지난 주말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2천 명을 넘어 지난 2월 수준까지 돌아갔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모두 2주 전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는 정부에 백신 의무화를 하나둘 실시하며 발을 맞추는 기업들까지 정체된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넘게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효연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0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47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6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56명, 경기가 398명, 부산이 105명, 대구가 78명, 인천이 64명 등입니다. 4차 유행 초기 70%까지 달했던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은 현재는 55.4%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로 지난주 1.04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북권은 1.32, 경남권은 1.12, 충청권은 1.05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수도권에 진입하는 4개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차장은 휴가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차장은 매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광복절 연휴에 계획하고 있는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2,137만 명을 넘어 인구의 41.6%를 차지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도 789만 명에 달해 인구의 15.4%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연합훈련 사전훈련에 들어갑니다. 본 훈련은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데요.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국에 대해서는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훈련 개시일인 오늘 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밝힌 외교적 관여,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 말미에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라고 밝혀 담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복원된 남북 통신 연락선을 통한 남북 당국 간 통화는 오늘 오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군사당국은 오늘부터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진행합니다. 본 훈련은 오는 16일에서 26일로 예정됐습니다. 본 훈련은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현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천여정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이 말을 아낀 채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4시간 반가량 열린 위원회의 결론은 가석방 적격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곧바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810명이 선정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자, 코로나19 4차 유행을 고려한 환자와 고령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폭염 속에 3살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방임 신고가 접수돼 당국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여자 아기용 기저귀 상자가 문 앞에 널브러져 있고 수도 계량기는 뜯겨져 있습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3살 배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32살 미혼모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숨져 있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한번 밤에 애기가 엄마하고 이제 데려가야지 애기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경찰은 혼자 딸을 키우는 A씨가 최근 집을 자주 비우고 딸의 시신을 확인한 뒤에도 방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외박을 한 뒤 집에 돌아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뒤늦게 신고한 겁니다. A씨는 무서워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3월 이웃으로부터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매달 한 번씩 A씨 모녀를 상담했지만 학대, 방임 정황을 찾지 못했고 어린이집 등원을 권고했습니다. 혼자 아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 불가라면서 골절,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 사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세월호 특검팀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3일 수사에 들어간 세월호 특검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늘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내림셉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71포인트 하락한 3,251.71에
코스닥은 3.3포인트 내린 1056.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상장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자체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도쿄도에서는 코로나19 자택 요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환자들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일본 도쿄도에서 자택 요양 중인 혼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일주일 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朝は38度、夜は39度後半っていうのが大体もう3日4日続きまして、咳も収まらないので。 처음 3일 동안 혹시 중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불안해서 도쿄도 자택요양자 팔로업 센터에 여러 번 상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을 혼자서 오롯이 감내한 것입니다. 확진 나흘 뒤 가까스로 센터와 연락이 된 남성은 고열을 호소하며 호텔 요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진 6일 뒤 열이 내렸는데 이날에야 센터에서 배포하는 식료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식사는 하루 한 끼 배달 도시락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택 요양 기간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알 수 없으니 불안감이 극대화됐다고 말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지난주 막을 내리면서 중국은 이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겨울 스포츠 시범 체험장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스징상구. 3억 명이 함께하는 겨울 스포츠라는 제목으로 사람 끌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에만 국제 수준의 동계올림픽 경기장 8곳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동계올림픽 교육체험장 10곳이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每年参与群众性冰雪体育运动的人数已经超过了30万。 중국 정부는 초중학생이라면 무조건 겨울 스포츠를 100%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개정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스케이트장 654곳과 실내외 스키장 800곳이 있는데요. 이는 6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겨울 스포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달래는데도 승객이 욕을 하며 소리칩니다. 주먹까지 휘두른 난동 승객은 결국 자리에서 테이프로 포박된 뒤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객은 술 2잔을 마신 다음 여 승무원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ll the crew had on board that flight for any kind of restraint was duct tape. 기내 난동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교통안전국은 승무원들에게 다시 무술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a little bit. Yeah, you get on a plane full of people and some of them aren't very happy and you just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올해 지금까지 3,700건이 넘는 기내 난동이 보고됐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기내 난동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승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 승객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남부 갸르주의 에그목트 지역. 지중해 인근 간척지와 석호 사이에 위치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은 홍학들의 천국이며 번식지입니다. 약 5천 마리의 새끼 홍학이 크고 있는 이곳에 자원봉사자 12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날 수 없는 새끼 홍학에게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러운 첫 접촉을 시도합니다. 새끼 홍학은 날개와 다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무게와 크기를 측정하고 표식을 합니다.
Sur les pattes, une bague en PVC avec un numéro unique qui permet d'être lu à distance, à environ 300 mètres de distance, parce que le flamand est un animal assez farouche qui est difficile à attraper. 표식계 덕분에 조류학자들은 홍학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 정보를 얻습니다. Vivent vieux. Avant, on ne savait pas si un flamand vivait 2, 3 ans, 10 ans, 20 ans. Et bien là, les premiers bagages avec ces bagues PVC ont eu lieu en 1977. Et bien cette année encore. 자원봉사자들의 주된 임무는 600마리의 새끼 홍학들에게 조심스럽게 표식기를 달아주는 것인데 5년째 연례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들의 구속영장을 확인해 보니 84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보고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박모 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났습니다. 문화교류국은 대남 공작 조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박 씨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북측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다른 피의자 3명과 함께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4년 동안 84차례에 걸쳐 북측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북측에 보고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박 씨 집에서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이들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여야의 동향 자료들이 입수되면 보고해달라는 북측의 지령도 하달됐다고 적었습니다. 지령을 받은 지 한 달 뒤 구속된 윤모 씨는 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한 뒤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포섭 대상자로 지목된 정당 관계자들의 신상 자료 등을 수집해 보고한 문건도 USB에서 발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스테가노그라피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암호화했고 이메일을 쓸 때도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한 뒤 삭제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를 어제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구속된 박 씨가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USB 메모리 속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정원이 수신 경로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의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설계 온도를 높이겠다며 운영허가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바닷물로 뜨거운 핵 원료를 냉각시키는데 바다 수온이 지금처럼 오르면 안전 운행을 위해 기존 설계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 전력 생산 과정에서 뜨거워지는 핵연료를 식히는 데 이용되는 바닷물의 온도 제한치가 31.6도입니다. 다시 말해 발전소 핵연료 냉각에 이용되는 바닷물 최대 온도가 31.6도로 이를 넘으면 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2017년 8월 신고리 3호기 주변 바닷물 온도가 설계 온도 턱 미친 31.2도까지 근접했습니다. 급기야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온도 기준을 지금보다 3도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만족하는 바닷물 온도 최대치는 36.1도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수원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요인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했다며 온도 제한치 초과 가능성에 대비한 운전 여유도 확보가 필요하다며 허가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설계 온도를 상향 조정해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성능 적합성 심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단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부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연기하고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원전 역사상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 온도 변화로 발전소 설계 온도를 3도 이상 상향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어서 적자는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분양권 당첨자 행세를 하며 억대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많아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 부산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됐는데 팔고 싶다며 살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합니다. 분양권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매수자가 많았던 만큼 계약은 곧바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이랑 계좌번호랑 그다음에 그 분양계약서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명함 좀 하나 보내주세요.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1,000여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도자는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게 사기극이었습니다. 30대 남성 등 일당 11명은 분양권 당첨자 행세를 하며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 계약서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계약금만 받아 가로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 확인 등 전산 업무가 어려운 일과 시간 이유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퇴근 이후 정상적인 주민번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18시 이후를 노려서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어 매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들이 입은 피해는 공인중개사가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계약서 위조책과 전화를 건 유인책, 송금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말복인 오늘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70mm까지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좁은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 순식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 소식이 있어 폭염특보는 많이 해제되고 완화됐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지금 경상도에 이어 충청도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소나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특히 동쪽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소나기와 우박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구가 30도, 대전과 광주는 31도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거센 풍랑과 함께 해안가에는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